네, 국민의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은 사실상 결승전이 될 전망입니다. 27일부터 경선이 시작되는 민주당 후보들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당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전국 순회 경선에 막을 올렸는데 호남 제주 지역입니다. 최대 지지 기반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네, 오늘의 결과가 사실은 어찌 보면 승부를 가름한다고 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예. 왜 그러냐면 오늘은 국민의당의 순회 경선의 첫 선거일인데다가 호남이 이제 오늘 내일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에다가 또 하나는 국민의당의 전체 당원 중에 절반 가량이 호남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소위 야권의 심장부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선택이 이 앞으로의 선거에도 계속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처음에 승리를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3시까지 한 4만 5천 명 가량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현재 이제 4시를 넘어섰으니까 보도 많이 넘겠네요. 이제 예. 오늘 투표 아까 국민의당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한 6만 명 가량이 이 추세로 간다면 6만 명 가량이 투표할 것 같다. 결국에 오늘 6만 명의 투표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당 후보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냐, 네. 손학규 전 대표냐, 아니면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냐 예. 하는 거로 가름이 날 거로 보입니다. 네. 예.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게 경선 룰입니다. 이게 사전 선거인단 명단이 없이 현장 투표만 80% 반영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당한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당장에서 전체 당원 18만 명인데요. 호남 지역이 그중에 절반인 9만 명 정도 되는데 오늘 당초엔 한 2만 명 정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현재 추세로 가면 오늘 한 6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당원의 3분의 1 정도가 오늘 투표를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당한 수준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현장 투표로 오늘 현장을 찾으신 분들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더 압도할 정도로 오늘 지금 국민의당의 이 투표 열기는 굉장한 수준입니다. 역시 예.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된 그런 당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장 투표에서 보여줄 표심들 전체 여론조사는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역시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조직력도 있고 그동안 특히 강진에서 오랫동안 칩거했던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이 영향력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요. 네. 물론 이변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대주주이자 또 그동안에 당의 중심 역할을 해온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를 좀 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장 투표 80%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큰 승부의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 최종 결과 주목이 됩니다. 예. 네. 완전 국민 경선제로 치러지는데 신분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 방법이. 부정 투표의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 경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완전 국민 경선은 완전히 오픈돼 예. 있고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 유권자면 아무나 가서 투표할 수 있어요. 아까 당원은 18만 명입니다만 당원 외에도 아무나 투표할 수 있고 또 네. 자기 지역이 아닌데 가서 오늘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오늘 호남에 가서 투표할 수도 있는 이런 건데 문제는 사전에 그러니까 국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사전에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210몇만 명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래도 사전 선거인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중에 투표를 할 거다 해서 명부가 이미 있습니다. 그중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명부가 없이 전체 유권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누가 투표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표에 처음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선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중복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 투표소에 가서 딱 주소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투표소에 가서 먼저 가서 하고 다른 투표소에 또 해버리면 만약에 중복한 걸 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표는 이미 투표함에 들어가 버렸는데 예. 그걸 골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했는데 좀 전에 제가 국민의당에 다시 중복 투표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고 있느냐고 내가 취재를 해봤어요. 예. 했더니 다행히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중복 투표를 가려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답니다. 역시 거기에 안철수 전 대표도 그런 거에 좀 발달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중복 투표의 가능성을 굉장히 문제 제기했는데 네. 일단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겹치면 다른 데서 투표를 못하도록 일단은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 착오가 있어도 그 투표를 제외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 투표에는 얼마 전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전 투표 결과가 유출돼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투표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 때문에 단 1%, 0.1%의 오차도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선거라고 봅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으니까 바이러스만 없다면 괜찮겠네요. 예. 네, 예. 경선 결과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27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후보 그 갤럽 지지율에 따르면 호남권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대 관건이 이제 50% 득표인데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의 주된 흐름을 보면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여러 여론조사라든가 사실 호남 지역에서 과거에 뭐 지난 4.13 총선에서 했던 여러 가지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당 전체를 구성하는 이런 세력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앞서 있고 특히 뭐 친문 진영의 소위 말하는 의원 구성이라든가 또는 지지자들 그룹이 상당히 강고하게 연대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흐름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몇 가지 이제 그 실책들이 있었죠. 네. 뭐 전두환 장군 표창장 발언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뭐 문재인 전 대표 진영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호남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뭐 오고던 전 해수부 장관이 했던 예. 부산 대통령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뭐 계속되는 것은 역시 4.13 총선에서 호남에서 지지를 거둔다면 대선 출마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겹치면서 특히 최근에 전두환 표창장 논란 이 부분이 예.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에서 상당히 하락세를 보이는 국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또 당내에서도 그렇게 전체 이 세력에서도 뭐 지지그룹 교수단만 해서 뭐 1,000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세력들이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50%라는 게 상당한 마의 장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다. 그동안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지만 최근에 몇 가지 변수, 뭐 부산 대통령 발언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면서 50% 아래로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 전체의 흐름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그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된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그 경선에 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미칠 그렇습니다. 당연히 미치죠. 왜냐하면 그 경선 결과가 유출되는 그 실제 정확한 내용인지는 아직까지는 뭐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가는 흐름 아닌가 상당히 앞서가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그리고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맹추격하면서 이익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설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 도리어 큰 폭으로 3위로 차지는 뭐 그런 결과였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안희정 이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굉장히 맹렬한 추격세가 꺾이는 듯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지사 캠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강력 반발하던 캠프들이 상당히 이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당의 뭐 앞으로 선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믿고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결국은 후보들의 최근 흐름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결집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좀 앞으로 그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문제니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 핫한 이제 호남 경선이 시작돼서 이제 27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호남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이제 초반에 이게 앞으로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여부를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현재 현장 투표 그 사전 투표가 이제 유출된 논란은 제가 보기에 두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건 사실이에요. 예. 먼저 이제 그 굉장히 맹추격을 해야 되는 안희정 지사는 이상하게 그 이번에 투표소 250개 중에서 공개된 한 50여 개 군데 그 투표 그가 이제 예. 이렇게 공개된 곳들 보면 대부분 안희정 지사가 3위로 많이 우연찮게도 3위로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맹추격해야 되는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사람이란 게 야 뭐 따라갈 것 같아야 이제 더 찍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가 좀 피해를 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전 그 투표 자료 유출 논란으로 인해서
이게 공정한 경선이냐 하는 논란이 된 거는 예. 역시 당의 선두 주자인 결국엔 문재인 전 대표가 경우에 당 지도부하고 뭔가 가까운 거로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두 주자에게도 이게 공정 경선이 아니지 않느냐는 논란 속에서 선두 주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이번 호남 경선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50%를 넘느냐 그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언저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 이번에 50% 이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문재인 대세론이 끝까지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호남에서 50%를 못 얻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기면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좀 여러 여론조사 결과나 다른 거를 참고해서 볼 때 50%의 그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네.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의 또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뭐 전두환 표창장 부분이라든지요. 두 사람 경선 뒤에 어떻게 좀 다시 뭉칠 수 있을까요? 안희정 후보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질리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 지금 9년 동안에 있었던 보수 정부에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반드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감이 있는 선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만일의 경우 불복을 한다거나 또는 뭐 경선 결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시비가 걸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골이 깊어졌지만 결국은 서로 결과를 양해하고 예.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 다시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에 있어서 이 골이라든가 또는 마음속에 상당히 깊은 상처를 남긴 건 사실인데 예. 결국은 큰 대의를 위해서 함께 뭉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역시 문재인 때리기 협공에 나섰는데 이런 협공 작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협공 작전은 그 협공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프고 좀 여러 가지 또 지지율에 좀 변화를 가져오는 건 사실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의 전략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도 굉장히 공격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 사람 간에 거의 삼각 공방이 벌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 지사에 대한 공격 강도는 좀 낮추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를 한 사람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협공하는 이런 네.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어서 왜 그럼 이런 상황이 됐느냐. 초반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50% 이상 득표를 해서 이 게임의 분위기를 거의 문재인 대선으로 이끌어 가버리게 되면은 이재명 시장도 이제 다른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문재인 대선을 막는 게 급하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데 마침 최근에 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 뭐 부산 대통령론 발언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계기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협공의 결과가 과연 투표에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김진태 두 사람의 또 설전이 거세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1위와 예. 2위를 달리는 후보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사실은 출마조차도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소위 말하는 친박 보수 진영이 집회에서 스타로 떠오르면서 이제 1, 2위가 예. 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 특히 막말 아주 거친 내용들이 오가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경선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효과, 관심도를 높이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흥행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친 막말, 뭐 자살 문제가 나왔다거나 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우리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말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한 헌재 결정에도 지금 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친박과 소위 이 삼성동 친박이라고 하는 삼박 진영들 뭐 그런 흐름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이제 김진태 후보입니다. 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본인이 이 보수 진영의 향후 전체 진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를 자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거친 막말 그리고 굉장히 이 서로의 수준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생기면서 저는 도리어 이것이
당장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결국은 보수 진영의 단결도 저해하고 합리적이고 성찰하는 보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도리어 악재가 되면서 보수 진영이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살로 예, 돌아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단일화를 놓고도 두 후보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각자의 셈법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셈법이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원래 출신이 계보상으로 볼 때 친박이 아니라 오히려 비박계거든요. 옛날에 옛날 이명박 정부 때는 범친이계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비박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른정당에 가 있는 사람들하고 계보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될 경우는 자기는 친박에도 지금 친박하고도 비교적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헌재 이런 결정을 갖고도 여론 재판의 느낌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정하게 어떤 보호하는 발언도 하면서도 계속 이 비박들한테 손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되면 친박 플러스 비박을 합치는 이러한 소위 보수보 단일화 이런 걸 해서 양쪽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당내 경선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 지지도 높여보려는 이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고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지지율 거의 0%에서 지금 최근에 5%까지 이제 5% 정도 전후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철저하게 아까 말했지만은 골수 친박 소위 삼성동 친박이라서 삼박 이런 입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고.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철저하게 친박과 태극기 집회 세력에 의존하는 전략을 펴서 그런 사람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켜서 뭔가 이 홍준표 지사를 당내 경선에서 한번 꺾어보자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말로 주목을 받는 후보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예. 홍준표 지사의 이 정치적 승부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뭐 박근혜라는 그림자를 이제 지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친박 진영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면서 굉장히 변신에도 능하고 유연한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그런 정치적 이 후보로서의 메모가 아주 대단히 뛰어난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제안도 내놓고 또 보수 진영의 표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본인이 향후에 지금 바른정당과도 제휴를 하겠다. 다양한 지금 그런 흐름을 내놓고 바른정당의 후보들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전체적으로 폭을 바라보는 시야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승부수는 뛰어난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 유권자들이 표심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옹호에 나서고 있는 친박 진영이 자유한국당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 전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당내에서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가져가면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을지 본인의 역할은 정말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보수 전체 지도자가 되고 가능하면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거나 혹시라도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향후에 보수의 지도자로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마음들을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 또 중도 진영의 유권자들까지 어느 정도 사줄지 그리고 예. 바른정당과의 연합이 어느 정도 성사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은 홍준표 이 지사의 전략에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거는 저는 홍 두테르테 전략이라 봅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즉각 사형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거친 표현에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는 지금까지 홍트럼프 전략이라 해서 뭔가 거친 표현을 쓰는 거로 미국의 트럼프 같은 식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소위 두테르테의 그러한 두테르테도 거친 표현에다가 바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원형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는 거 아닌가.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취재했던 홍준표 지사는 예. 보면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거친 것 같고 어떤 거는 막 극한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예. 절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계산에 대해서 준비된 발언으로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 그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이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하는 것 같은 게 아닙니다. 다 그 계산된 발언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홍 두테르테 전략이 국내에서도 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전국 당원 투표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될지 정말 궁금한데 유권자의 표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내일은 이제 책임 당원 현장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29, 30일 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둘 다를 50% 당원 현장 투표와
그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50% 합쳐가지고 31일 날 이달 확보를 확정하죠. 예. 근데 이제 어떻든 당원 투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 중에 역시 친박 당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 태극기 집회 세력들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는 실제로 지금 홍준표 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누가 진짜 우위에 설지 모르는 상당한 막상막하의 경쟁이 좀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친박계가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기네들의 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김진태 의원을 찍어가지고 뭔가 이 친박계 입지를 살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보기에 홍준표 지사가 현재 앞서가고 있고 지금 김진태 의원도 굉장히 그 확고한 지지층을 그 소위 태극기 집회 세력을 토대로 이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며칠 사이에 홍준표 지사를 국민 여론조사에 뒤집기는 쉽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홍준표 지사가 현재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바른정당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 김무성 전 대표가 이 홍준표 후보 등과 회동하면서 단일화 시나리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지금 상당히 몰락한 상황이 됐습니다. 야권 진영의 후보를 모으면 60% 이상이 나오고요. 예.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다 지지율을 모으면 뭐 15% 정도가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빠르게 보수 전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번 국정농단 사태 아니겠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박근혜의 덫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계속될 때는 자유한국당도 분열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비박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또 유승민, 남경필, 예. 바른정당 후보들 간의 연대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보수 전체의 이 전체의 앞으로 향후의 역할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건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후보가 된다면 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향후에는 안철수 전 대표로 얘기되는 국민의당 중도 그리고 보수 진영까지 포괄하는 그런 큰 그림들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보수 진영의 흐름들이 있고요. 이 측면에서 일단 1단계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런 함께 하려는 연대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이런 잦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예. 그 결국은 홍준표 비박계인 홍준표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친박의 중심에 서 있는 김진태 후보가 사실은 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요. 그런 변수에 따라서 결국은 그 연대의 성사가 이루어질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남과 대화, 연대의 흐름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고요. 끝으로 검찰 소식 하나만 좀 묻고 네. 끝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제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네. 글쎄 김순환 검찰총장은 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부담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네, 지금 김수랑 검찰총장이 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어떻든 이게 전국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큰데다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2015년 말에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그거를 결정하는 변수는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 전국 상황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 또 하나는 미래 권력이 누가 지금 현재 권력이 지금 현재 이제 공백 상태니까 누가 과연 미래 권력으로 등장할 것인가 그런 유력 대선 주자의 소위 입김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로 볼 때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사안의 중대성과 여러 가지 다른 피고인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